네, 안녕하세요. 워킹맘 7년차 올리브 오은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앞서 내 아이 경제교육할 때 꼭 넣어야 할, 꼭 짚어줘야 할 세 가지 핵심 포인트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세 가지 포인트를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먹히고 또 통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경제교육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의욕만 찾아보니까 아이와 관계만 나빠지더라고요. 네, 이런 상황에 대한 조언 혹시 있으실까요, 대표님? 결국은 이게 내가 가르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엄마가 선생님이고 아이는 학생이다라고 하면은 아이도 싫어하고 엄마한테까지 내가 배워야 돼?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저는 그냥 진짜 소통의 느낌으로 접근을 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소통으로. 네. 그리고 약간 가르친다기보다는 아이가 약간 이걸 놀이처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요소를 넣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경제교육하면 유대인 이야기가 빠지지 않거든요. 부모님들 교육할 때도 저희가 뭐 유대인들은 이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유대인 교육 방법 중에 하브르타라고 하는 교육 방법을 또 아이들 교육하면서 배우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대표님 책에도 언급이 되어 있던데,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대화를 통해서, 놀이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근데 화가 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은 나는 정답을 알고 있는데 왜 너는 정답을 모르니? 라는 순간인 거잖아요. 그런데 경제교육은 정답을 찾으면 저 좀 꼭 알려주세요. 네. 이게 경제교육이라는 것은 아이가 어떤 경제적 독립을 했을 때 아이 스스로 어떤 선택을 잘 하도록 하는 교육이잖아요. 그러면 정답을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아이가 실수도 하고 좋은 선택도 하고 이런 경험이 많이 쌓인 끝에 아이 스스로 이거는 좀 괜찮았고 이것은 그렇지 않았고를 깨달을 때 좀 효과가 발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 너는 배워야 하는 사람의 어떤 관점보다는 그래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자. 왜냐하면 우리 아이에게는 아직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너무 촉박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한번 어떤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그냥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보고 어떤 방향을 제시할지를 좀 결정하는 기회들로 삼으시면 그 화가 조금 덜해요. 아주 조금 덜합니다. 네. 아까 대표님께서 놀이로 접근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뭐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사진 좀 잠깐 보여드릴까요? 가져온 게 있어가지고 일단은 저희 집에서는 이제 집안일을 시킬 때도 뭔가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요리를 준비해야 되니까 재료를 썰어. 너는 왜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써니? 이런 잔소리는 진짜 하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맞아요. 그냥 진짜 흉내만 내더라도 칭찬을 엄청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분위기에서 막 음악도 틀어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남자아이 둘을 키우다 보니까 약간 게임의 요소를 넣어가지고 경쟁을 붙여요. 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이거를 게임처럼 받아들이면서 엄청 열심히, 그리고 이거를 일이 아니라 놀이처럼 진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뭔가 재미 요소를 추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엄마 입장에서도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 보는 게 낫다. 네네. 차라리 보지 말자. 네네네. 청소 시켜놓고 보지 말자. 약간 내가 나중에 다시 하지. 차라리 머리카락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용돈기 입장 쓰는 것도 그렇고 화낼 일이 정말 천지이지만 그것도 아까 이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수를 하자. 근데 아이가 어려서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실수를 하면은 큰 사고는 안 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말 어른이 돼가지고 실수를 하면은 큰 사고를 내잖아요. 그래서 엄마 품 안에서는 실수도 좀 너그럽게 받아주려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사님은 놀이로 경제교육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네네. 뭐 사례 같은 거 하나 있나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이 교육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대표님처럼 이렇게 차분하게 집안일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아이에게 다양한 일들을 저도 시도는 했어요. 이렇게 책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해봤었는데 저희 아이 성향에 잘 맞는 게 신발 정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고 날 때, 그리고 저희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랑 아이가 그러니까 같이 생활을 하고 있어서 사람이 들고 날 때 이 아이가 온전하게 서서 인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누가 들어오든 현관문 소리가 나면 바로 가서 대기해서 인사하고 신발 정리하는 것. 이것만 해도 집안일을 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그 인정을 해주는 그런 방법을 좀 쓰고 있기도 하고요. 저희 아이 이제 너무 커버려가지고 이건 통하지 않지만 이제 저학년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아이랑 관찰학습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돈으로 하는 관찰학습을 해보시는 것도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제가 퀴즈 하나를 낼게요. 1,000원짜리에는 검은 점이 2개 있다. OX. X? 아, 네. 그러면 혹시 점이 몇 개 있을까? 이게 검은색이라고 인식 안 하는 분들 계세요? 네네. 색은 좀 다릅니다. 점을 본 적이 없는데요. 아, 그렇구나. 네네. 대표님은? 저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몇 개인지는 근데 여기 X라고 하시니까 저는 O 하겠습니다. 1,000원에는 점이 이제 하나가 있거든요. 그리고 5,000원 2개, 이제, 네, 만 원에 3개가 있는데, 요게 또 5만 원 형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꼭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용도로 이제 그런 점이 만들어져 있는데, 요런 식으로 아이에게 화폐를 아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 이렇게 많이 알아라고 아이에게 지식을 자랑하실 필요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1,000원, 5,000원, 만 원짜리를 주고, 충분히 관찰을 하고 아이가 퀴즈를 내면 부모님이 맞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퀴즈를 풀어야 하는. 그리고 이런 것을 또 뭘로 연결하시면 좋냐면 그럼 아이가 엄청 신나거든요. 나는 아는데 엄마 아빠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의 화폐에는 위인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위인전을 읽는 것으로 아이랑 위인에 대한 영상을 보거나 위인전을 읽는 학습으로도 연결이 가능하시고요. 다른 나라 돈 혹시 여행하고 남은 게 있으면 그 돈을 활용해서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이야기. 이 재질이 또 다르네. 우리는 면섬유로 만들어졌지만 습기가 많은 지역에선 플라스틱으로 만드는구나. 이런 것들 아이들하고 이야기하시는 것도 놀이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멀리서 찾지 않으셔도 괜찮으세요. 이런 식으로 놀이로 접근하는 네. 개념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저희가 사전에 케이스들을 좀 부탁을 드렸어요. 네, 송유미 대표님부터 우리 아이에게 쓰면 먹힐 만한, 재밌을 만한 케이스들, 네, 경제교육 방법들 소개해 주시죠. 재미나게 할 수 있을 만한 게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게 먹거리들. 네, 항상 과자. 그래서 마트 가면 이렇게 과자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자를 보면서 또 저는 계속 둘을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게임을 많이 시켜요. 시합을 시켜요. 그래서 뭐 어디에 숨어 있는 어떤 물건 빨리 찾아오기라던가 아니면은 여기서 어떤 회사의 과자가 제일 많은지.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뒤집으면은 회사 이름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물론 다 뒤집느라고 조금 눈치가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또 놀아보기도 하고요. 뭐 재미나게 한 아이한테는 스팸을 주고 한 아이한테는 참치를 주고 여기서 어떤 제품, 어떤 회사 이름이 어딘지 누가 먼저 찾나. 왜냐면 글씨가 요만해가지고 잘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봐가지고 찾았다. 그래요. 정확한 회사 이름 먼저 이야기하는 친구한테 뭐 보너스를 좀 더 준다거나 네, 그런 식으로 좀 남자아이들에게는 통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단순히 아이들이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만든 기업을 찾아내게 하고 그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도 설명을 해주고 나아가서 투자까지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게임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저는 조금 다른 사례인데요. 이제 이건 남녀의 차이는 아니고 아이들 중에 아이돌을 좋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꼭 아이돌이 아니어도 어떤 연예인, 특정 연예인을 또 좋아하는 친구들 있는데 제 친구가 사용한 방법인데요. 아이돌을 너무 좋아해서 굿즈도 엄청 열심히 사고 그래서 이제 굿즈를 산 돈을 매월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거의 20만 원 정도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이가 온갖 방법으로 돈을 마련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돈을 마련한 후에 그 굿즈를 사고 이렇게 버스 광고나 지하철 광고에도 이렇게 소액이지만 보내고 이제 이런 이런 정성을 하더라고요. 네네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아이를 앉혀놓고 그 팬미팅에 떨어진 거예요. 온라인 신청을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알고 있다, 엄마가. 그래서, 굿즈를 사는데 쓰는 돈으로 그 회사에 그 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사면 1년에 정해진 날짜에 회의라는 것을 한다. 근데 그 회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만 참여하는 주주총회라는 회의이고 그 자리는 그 회사의 경영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도 주주일 확률이 높아서
네가 팬미팅을 가는 것보다 여기를 가서 만날 확률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있다. 했어요. 그래서 근데 아이가 너무너무 순진했던지 그거를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러면 아 좋아 나 투자를 부탁해 라고 이제 해서 주식을 열심히 모아서 주주총회 날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참여를 했어요 실제로. 네 참여를 실제로 했는데 만나지 못한 거죠. 아, 네네네. 그날의 어떤 좀 실망 이런 건 있지만 아이가 굿즈를 멈춰도 된다는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굿즈를 꼭 사지 않아도 그들과 연이 이어져 있음을 아이가 느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굿즈를 가졌을 때는 친구들도 가지고 있어서 뭔가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 그 주주총회를 갔다 왔던 어깨가 굉장히 올라간 거죠. 그래서 혹시 이런 어떤 연예인이나 어떤 엔터테인먼트에 관심이 있는 친구면 그것과 관련해서 아이를 위한 투자랑 조금 연결을 해보셔도, 그러니까 꼭 투자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굿즈가 너무 예쁜 쓰레기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네네. 저희도 예전에 그런 경험들 한 번씩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아쉬움을 조금 달래보는 방법입니다. 저 궁금한 게 실제로 요즘 뭐 아이들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나요? 주식 투자를 하나요? 지금 저희 아이 큰애가 6학년인데 주변에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는 삼성전자 가지고 있어? 네, 그러니까는 내가 뭐 어떻게 무슨 희귀템 가지고 있어?를 물어보는 것처럼 나는 뭐 테슬라 가지고 있어. 너는 뭐 가지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저희 아이가 그 로블록스라는 네. 게임 엄청 좋아. 초딩들의 모든 네. 게임 그 상장을 했어요. 얼마 전에. 네. 그래가지고 그걸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줬더니 그게 진짜 자랑스러운가 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난 로블록스 이용자가 아니라 난 주주야. 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사지 않겠니라고 제안을 했던 거는 자꾸 그 뭔가 현금으로 뭔가 살려고 그래가지고 그러느니 너가 한번 이 회사의 주식을 사서 너 같은 아이들이 사는 돈 그거를 너의 그 과실로 가져가 봐 했더니 진짜 최근에 조금 이게 상승을 했고 내가 만약에 현금으로 아이템을 샀다면 없어졌을 돈이 실제로 내 통장에는 플러스 몇 달러가 된 거잖아요. 네, 그게 네. 너무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많습니다. 저는 교육 현장에서 30년짜리 국채를 가지고 있는 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진짜리.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마 세뱃돈 대신에 이거는 30년 동안 꼭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을 아마 주셨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아이가 엄청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작년에 미성년자 계좌가 엄청나게 증가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 명의로 통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식 계좌를 만드는 것이 더 이상 그렇게 낯선 풍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 사이에 삼성전자 주식 하나는 그건 그냥 너도 나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사님이 우리 집 투자은행 운영하기 뭐 이런 걸 또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뭐죠? 이게 제가 미국의 어떤 저널리스트가 쓴 책을 읽고 이 방법 너무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희 아이를 통해서 제가 한 4년 정도 운영을 한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굉장히 귀찮아요. 네, 귀찮고 좀 중간중간에 계산을 하는 것이 좀 복잡하기도 하고 해서 그러긴 한데 저는 이 방법을 통해서 아이에게 돈을 모으는 즐거움을 좀 전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대표님 방법으로 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런 방법을 쓴 건데 이제 이런 방법입니다. 아이하고 저도 이제 워킹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날을 정했어요. 매주 토요일 오전 중에 3시간은 돈 거래를 할 수 있는 시간이다. 금융 거래라는 것을 할 수 있다. 돈을 맡길 수 있고 돈을 찾아갈 수 있다. 그런데 돈을 맡기는 방법이 2가지인데 하나는 자유롭게 맡기고 자유롭게 찾는 방법이 있다. 이건 주중에라도 혹여 네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 퇴근 이후에 찾아줄 수 있다. 그리고 돈을 맡길 때에도 이유를 물어보지 않듯이 돈을 찾을 때에도 어떠한 이유를 물어보지 않겠다. 은행은 그런 네 곳이다. 돈이니까. 그럼요. 그 아이 돈인 것을요. 그 대신 여기엔 이자가 없다. 인 거죠. 그런데 돈을 투자 통장이라고 하는 것에 넣으면 만약에 10,000원을 맡기면 엄마가 10,000원을 펀딩을 해서 동일 금액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0원을 맡겨주는 건데 단 이 돈은 향후 10년 동안 찾을 수 없다라는 조건을 붙였어요. 10년이요. 네, 10년이요. 쉽지 않아요. 네. 아이가 엄청 망설여요. 그런데 이게
10,000원이 10,000원으로 남는 걸 본 것하고요. 10,000원이 20,000원으로 본 것을 남는 것은 그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처음에는 망설이고 못 찾잖아. 나 써야 해. 나 젤리 사야 해. 뭐 온갖 친구 생일 선물 사야 해. 다양한 이유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맡기더라고요. 굉장히 잘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돈을 따로 준비했어요. 막 이렇게 돌아오는 날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 생일이나 뭐 세뱃돈이나 이렇게 좀 목돈이 필요한 날들을 위해서 저는 저대로 준비를 해서 아이의 펀딩을 해줘야 되니까 이제 그 부분들을 했는데 이게 돈이 불어나는 과정을 아이가 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금융이라는 것, 돈을 모아야 된다는 필요성, 돈이 불어나는 과정, 요것들을 인식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모아진 것은 네, 다시 투자 통장으로 실제 이제 금융회사 통장으로 넣고 아이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아이에게 어플을 설치해 줬어요. 아이는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본인이 간편 비밀번호를 누르면 지금 본인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아이는 항상 볼 수 있어서 아, 내가 부모에게 맡기는 돈이 결코 사라지는 돈이 아니다라는 신뢰를 형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엄마 혹은 아빠가 은행원의 역할을 하다가 그 역할을 해서 금융회사로 옮겨주는 것인데 어떤 분은 제 얘기 듣고 100% 펀딩이라는 건 세상에 없는데 그게 효과적일까라는 이제 의문을 제기하시는데 효과적입니다. 왜냐면 아이는 3% 혹은 이제 요즘에 뭐 투자를 통해서 좀 큰 이익을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이익보다는 차라리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아이를 이해시키고 아이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퍼센트가 낮아지는 것은 그리 이게 높은 허들이 아니거든요. 일종의 진짜 몸으로 익히는 네,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놀이예요. 네, 그리고 토요일 저의 편안함은 좀 양보를 해야 하겠죠. 네. 그래서 좀 귀찮지만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라서 꼭 추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도 집에서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저는 그냥 아이들이 모은 돈을 그때그때 계속 은행에 가서 네. 하고 있고, 그 100% 제가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애가 저금을 한 만큼 똑같이 저금을 해주는 건데, 그걸 먼저 이제 엄마 은행에서 했다가 옮기는 과정으로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은행에 가는 것도 은근 귀찮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집에서 간편하게 저축을 할 수 있고, 이게 또 일종의 투자에 대한 개념도 알려줄 수 있어서 되게 좋네요. 그리고 기간이 10년이 너무 부담되면 뭐 1년, 3년 이렇게 해서 아이 연령에 따라서 좀 3개월 이렇게 그 기간을 모으면 사실 그 다음 모으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요거 하실 때 은행이니까 뭔가 갖춰야 될 것 같고 막 통장 모양 만들고 이런 거 아니고 수첩 하나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이하고 저하고 서로 정보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정말 그 종이 한 장이면 되는 거라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스마트폰 어플도 괜찮고요. 심지어 카카오톡 이용하셔도 괜찮으세요. 카톡에 얼마 입금, 얼마 잔액 이것만 남겨주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결코 형태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맨 처음 집안일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저축으로 이었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돈을 벌어보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최근에 돈 번 거 한번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벼룩시장을 못 가니까, 이제 벼룩시장이 안 열리니까 온라인으로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변에 지금 당근 마켓이라고 엄청나게 저도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지만 말고 우리가 한번 올려보자 해가지고 아이에게 직접 올리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책을 이제 안 보는 책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고른 다음에 이걸 직접 이렇게 글을 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거 타자를 쳐가지고 글을 쓰게 하고 이거를 직접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겠다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돈을 받아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판 돈을 봉투 하나에다가 넣었어요. 중고책 팔기라는 봉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차곡차곡 모으니까 아이가 되게 또 재미나게 안 보는 나는 우리 집에 있는지도 없는지도 까먹었던 그 책으로 돈을 버는 경험이 되게 좋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운영하는 이제 엄마들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에서 경매를 한번 진행을 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레고를 하나 안 뜯은 레고가 있었어요. 그거를 올리자. 얼마에 올릴래? 가격 설정부터 다 아이가 상품 설명까지 동영상으로 직접 촬영을 해가지고 이 레고는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살짜리 아이가 조립할 수 있습니다까지 설명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정해진 날짜에 다 모여라. 그 시간에 톡으로 모이라고 해가지고 톡에다가 5,000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미리 상품을 올려놨기 때문에 좀 찜해놨던 사람들이
5,900원, 6,0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을 막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5,000원에 올린 게 7,200원에 낙찰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과정이 너무 흥미진진하고 게임하는 것 같은가 맞아요. 봐요. 네. 그래가지고 아싸 아싸 막 이러면서 너무 재밌게 하더라고요. 이게 놀이처럼. 일종의 수요 공급이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많이 찾으면 그만큼 맞아요. 올라가고. 그런 것도 되게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매력적인 물건은 이렇게 잘 포장해서 내놓으면은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구나. 네. 근데 이 교육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네네. 이런 과정을 교육으로도 연결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집안에서 안 쓰는 물건을 찾아내잖아요. 그거는 요즘에 지구환경 보호라는 것은 꼭 경제 교육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이 이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 물건을 재활용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것이 지구를 덜 아프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아이랑 이야기해 보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책 아이 판매할 때, 이제 그런 곳에 판매할 때, 우리 아이한테는 너무너무 애착템이지만 사실 시장에서의 가치는 굉장히 낮아지는, 왜냐하면 모든 집에 다 그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많으면 당연히 그 가치가 내려간다. 그게 내 개인에게 가지는 가치는 굉장히 높지만 사실 이 물건이 시장으로 나왔을 때는 가치가 좀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아이가 경험을 하면서 수요 공급 원리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님의 마무리가 사실 저는 궁금하긴 한데,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돈이 생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이가 평소 용돈으로 받는 것과는 또 다른 돈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 돈으로 무엇을 할지를 아이가 잘 생각해야 해요. 그거는 이런 돈이 생기면 기분 좋게 우리 집에 치킨을 먹을 수 있구나의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고, 이런 돈이 생기면 이것은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 돈이구나라는 어떤 경로를 설정해 주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경험, 그리고 그 돈을 마지막 활용하는 것까지 이제 부모님이 잘 관리하시면 아이에게 좀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벼룩시장을 활용하라 첫 번째 팁인데, 이게 그냥 단순히 사고 파는 과정이 아니라 어떤 일종의 경제 활동에 참여해 봄으로써 아이가 경제를 이해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재밌었던 게 대표님 아이들한테 명함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일종의 놀이 같긴 해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맞아요. 결국은 이런 식으로 미래 변화하는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준비하는 게 경제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요즘 아이들한테 너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건물주도 있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있지만 오히려 좀 더 큰 애들한테 물어보면 없어요. 꿈이 없어요. 아니면 공무원 하래요. 아빠가 막 이런 식으로 되게 꿈이 없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계속해서 그런 꿈을 어떻게 상기시켜 줄까. 어떤 직업의 꿈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미래에 그런 거를 계속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축을 통해서 내가 목적 저축을 하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학자가 되어서 뭐를 만드는 게 꿈이다라고 하면은 그 과학자가 되기 위한 단계로 가기 위해서 일단 먼저 그럼 작은 실험 도구라도 먼저 사봐야 되잖아요. 그런 연습부터 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를 모이면은 너의 실험 도구 사고, 그 다음 돈이 모이면 뭐를 하고, 이런 식의 단계를 밟고 최종적으로는 이 아이가 되고 싶은 혹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아예 눈에 보이는 명함 같은 거를 만들어서 나를 소개할 수 있는 연습도 한번 해보거든요. 그래서 진로 교육과 약간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 저희 아이 거 명함 보여드릴게요. 아직 이렇게. 그래서 예뻐요. 이름이랑 멋있어요. 이 친구는 로봇을 만드는 게 꿈인 거예요. 세계 최고 로봇 발명왕. 그래서 이런 명함을 만들어가지고 주식회사 사우루스 대표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주소랑 자기 인스타그램 주소까지 딱 해가지고 한 50장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줬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신기해하고, 그럼요. 예, 그리고 명함 이렇게 딱 세워놓는 그 도구 있잖아요. 해주니까 자기 책상에 올려놓고 너무 좋아하고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나 이런 사람. 네. 그러면 친구들은 야 이거 뭐야 넌 이런 것도 있어? 그러면서 자기가 되게 뭔가 세상을 진짜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미래를 조금 꿈꿀 수 있게 해주면은 경제교육이 진짜 최종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목적 없이 돈 모으고 뭐 아끼고 이런 게 아니라 네.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라 네, 이렇게 돈을 키우고 있어. 네. 관리하고 있어까지 연결이 되겠네요. 네. 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저희가 제일 어려운 게 소비잖아요. 소비 같은 건 어떻게 놀이로 네, 네. 뭐 지혜로운 지출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저희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10,000원의 행복을 했던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둘째 꼬마가 필통을 잃어버려가지고 문구점에 이제 간 겁니다. 가가지고 가서 네가 원하는 거를 10,000원 안에서 필통을 포함해서 사봐라고 했더니 진짜 평소 같으면 제일 비싸고 화려한 거를 덥석 골랐을 아이가 그래 내가 지금 쓱 둘러보니 너무 탐나는 다른 물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가 산 게 진짜로 가장 기본적인 이 지퍼만 달려있는 3,200원짜리를 사고 그 다음에는 종이로 된 과자, 뭐 유튜브에서 봤다는 네네네네. 그것도 사고 나머지 이제 4,800원이 딱 남았는데 6,000원짜리 카봇 조립 로봇이 너무 갖고 싶었는데 맞아요. 마침 거기에 20% 할인 딱 써 있어요. 근데 20% 할인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엄마 20% 할인이 뭐야? 그래서 6,000원짜리를 4,800원에 준다는 얘기야. 그랬더니 그럼 나 4,800원 사도 돼? 그래서 진짜 영수증에 10,000원을 정확하게 찍어가지고 너무 이날 어깨 뽕이 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나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이게 소비는 저는 이 돈을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애가 뭔가 쓸데없는 거 사잖아요. 네. 근데 일종의 이거를 예산을 주고 네네. 소비해 봐라. 이렇게 놀이식으로 네. 접근을 하는 것도 아이에게 소비자로서의 마인드를 심어주는 개념이 될 수 있겠네요.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내가 가장 알차게 살 수 있는 걸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 네, 방법이 오늘부터 아이에게는 좋지 않을까요? 마인드를 좀 바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 나눠보았는데 빠질 수 없는 게 있는 게 요즘 교육 환경 이야기할 때 진짜 빨리 바뀌잖아요. 뭐 코딩 이야기 나오고 인공지능 이야기 나오고 뭐 융합 교육. 근데 교육 전선에 계시니까 이제 엄마들이 경제 교육할 때도 뭐 과거같이 그냥 용돈기 입장 쓰는 게 다가 아니라 이런 어떤 신기술들, 이런 하나의 학습 코드들 또 접목을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좀 조언 주실 거 있을지. 네. 이런 생각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휴대폰이 세상에 나오는 과정부터,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다양한 단계를 거쳐서 지금 5G에 와 있지만, 사실 저희 아이가 사용을 가장 먼저 시작했던 LTE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저와 아이의 경험은 다른 경험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세상을 살아온 것이죠. 그 얘기는 지금 금융 환경을 교육해 놓는 것이 과연 10년 후에 유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변화하는 것이고 그런 변화하는 지금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것들은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이고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블록체인과 같은 그런 기술들이 우리의 금융 환경을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에서는요. 네, 이런 게 궁금해요. 네네네. 실제로 하고 있는 교육에서는 아이들에게 금융을 아껴 써라, 이렇게 저축해라 이런 교육보다는 요즘 블록 코딩 프로그램 잘 돼 있거든요. 엔트리 같은 도구들도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엔트리와 금융을 결합을 해서 금융 코딩 교육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아이들에게 굳이 저희가 돈을 이렇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야 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주어진 돈을 가지고 나에게 들어온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관리할지를 좀 아이 스스로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교육도 요즘 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찾아보시면 조금 그런 기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네. 안 그래도 궁금했던 게 네네. 이번에 그 미래셋 거기 우리 아이 경제교육 프로그램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코딩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제교육이랑 코딩이 무슨 관계이길래 이게 네, 일단 신청을 하고 봤거든요. 네. 왜냐면은 빨리 안 하면 마감될 것 같아가지고 주변 친구들한테도 추천하고 해가지고 일단 토요일 날 오전 시간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코딩과.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에 이제 미성년자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지만 요즘에 은행에 가서 계좌 만든 사람이 많을까요? 비대면이 많을까요? 비대면이 많죠.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도 그렇지만 사실 편리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저희가 금융거래를 은행에 가서 송금하고 환전하고 요즘 그것보다는 스마트폰 활용하거나 네. IT 기기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으시죠.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금융활동이라는 것은 금융회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금융 서비스의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러하게 변화해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할지 아이들하고 같이 찾아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청하신 교육 프로그램 중에는 이런 블록 코딩을 이용한 것도 있지만 코스페이시스라고 해서 VR 환경에서도 아이들이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이해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경제교육이라는 것의 범위를 좀 좁게 보면 우리 아이가 이제 말씀하신 것 돈을 잘 관리하는 능력 그리고 어떤 독립을 해나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세상의 흐름이 어떠한지를 이해하는 맞습니다. 교육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요즘 교육이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금융 코딩 같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찾아보면 충분히 정보를 네네. 요즘 접할 검색 수 있는 거죠. 부모님들의 검색 능력이 엄청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서 검색하시면 쉽게 접근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신청이 조금 요즘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예전에 비해서 네. 조금 빨리 마감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중요한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떤 그 고학년만 되더라도 달라지는 금융 환경에 대해서 네, 엄마 혹은 부모님이 신경을 네네네. 써야 한다. 네, 이런 메시지 네, 얻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팁들 말씀 주셨는데, 뭐 상품 봉지 활용해서 네, 기업들을 발견하고 그 기업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 네, 이런 방법들까지 소개를 해주셨고, 또 우리 집 투자은행 네, 운영하면서 아이에게 어떤 저축의 개념 그리고 투자의 개념에 대해서 가까운 곳에서 가르쳐라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같이 이야기 나눠봤던 이 놀이를 활용하시면 굳이 뭐 자본소득, 뭐 근로소득 이렇게 어려운 경제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아이와 같이 경제 생활에 대해서, 경제 개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이해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편에 걸쳐서 좋은 말씀 주셔서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